안녕하세요. 네, 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바로 직전에 있던 거 역사 건너뛰고 직전에 했던 거가 스메트리 그룹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음, 스메트리 그룹 요거죠? 기억나시죠? 어제 되게 좀 자세히 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꽤 많이 썼고 이것만 했었죠. 한 30분 넘게. 스메트리 그룹. 네, 이렇게 스메트릭 그룹이 아니네요, 그죠? 형용사가 아니네요. 스메트리로 돼 있는 그룹 이런 거죠. 복습을 잠깐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이걸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울림이 컸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울림이 컸냐면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할게요. 왜냐면 제가 그 교양서 그 갈로아 이론 중학교 학생한테 따르기 가르쳐 준다면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사례가 이 군에 대한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이 순열에 대한 퍼뮤테이션 순열 맞죠?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그룹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때는 그 책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해도 이해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 이런 거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거기에서 이제 뭐, 저희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 지기님이 하시는 불편함, 약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죠. 뭐, 이걸 공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뭔가를 배우죠. 그죠? 사실 공부라는 표현이 일본에서는, 일본어로는 그 노력하다라는 거거든요. 애를 쓴다?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걔네는 공부하다는 가 따로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배운다란 말도 따로 있어요. 우리도 배운다는 말 따로 쓰죠. 사실 배운다, 공부한다 이렇게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쓰죠. 우리가 공부한다고 뭔가 좀 더 고생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 배우는 거는 굳이 꼭 고생스러울 필요는 없죠, 솔직히 그죠?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공부는 약간 고생하고 시간 많이 쓰고 뭐든 좀 그런 느낌인데 배운다라는 거는 뭐 얼마든지 뭐 즐겁게 짧은 시간으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제가 이제 그 배우는 거 뭐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저도 지금 군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 중에 어 제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거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당시에 읽었던 그 군 교양서 그걸 읽었을 때 음, 저의 그 상태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빠져들지 못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책 내용 전체가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앞에 부분 뭐 1장, 2장 뭐 이전 정도는 꽤 괜찮았는데 그 순열 퍼뮤테이션이 나오면서 급격히 제 관심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사실은 거기는 거의 건너뛰었거든요. 그렇게 건너뛰니까 뒤에를 읽어봤자 또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 책을 쓴 분도 그 순서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따라와 주는 게 의미가 있는 빌드업을 쭉 해나가는 과정인데 중간에 생각해 버리면 당연히 빌드업이 잘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대칭 거 하면서 제가 어 그냥 제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 이 대칭이라는 거가 일종의 그 연산이다? 한 거예요. 일종의 변환? 사실 연산이란 말은 이렇게 잘 붙진 않고 변환이다?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메트리라는 게 일종의 변환인데 그 변환에 대한 연산을 우리가 합성이다라고 하거든요.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그 순열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퍼뮤테이션도 예를 들어 숫자가 1, 2, 3, 4, 5 있으면 5개짜리, 연이은 5개짜리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요.
여러분 아마 순열 조합할 때 배워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뭐 5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4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어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1, 2, 3, 4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시계 방향 순서대로. 왼쪽 위 모서리부터 시작하면 이게 1, 2, 3, 4 순열입니다. 근데 2, 1, 2, 3, 4 원래 있던 1, 2, 3, 4라는 순열을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4, 1, 2, 3이 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3, 4 숫자 4개 1, 2, 3, 4의 순열과 동일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면상의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다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합동이라는 게 여기 나온 거죠.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하나,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한 도형과 다른 도형이 회전 그다음에 이게 반사라고 할게요. 리플렉션을 수학에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수학에서 뭐라고 반역하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반영? 반사? 수학에서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죠? 네, 반사라고 할게요. 네, 반사. 왜냐면 대칭으로 하면 좀 지금 시메트리가 대칭이어가지고 그죠? 네, 반사로 할게요. 그래서 회전 이건 원래는 우리나라 보통 대칭이라고 할 텐데 그냥 여기선 반사라고 할게요. 시메트리를 안 헷갈리게. 그다음에 평행이동 트랜스레이션. 영어로 해도 되죠. 뭐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그래서 회전하거나 반사하거나 그 대칭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축으로 대칭하는 거.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 평행이동 x, y 좌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이제 영어로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로 조합해서. 이게 이제 조합이나 컨비네이션인 게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오퍼레이션이면 오퍼레이션을 컴포지션,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그 A를 그 세 개의 오퍼레이션의 컨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다른 B와 똑같게 할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모든 도형은 자기 자신하고는 당연히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도형들은 합동을 되는데도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란 뭐냐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션의 조합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조합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 컨그런스 이 엑스트라 합시다. 이런 합동을 우리가 시메트리라고 한다는 거죠. 대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8가지의 대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사각형이 합동인 케이스가 지금 요렇게 요 세 가지 케이스죠. 요 세 가지 세 가지 변환, 뭐 세 가지 뭐 오퍼레이션 이런 걸 해서 합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합동이 나올 수 있는 이거의 경우의 수가 8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게 8가지인 거가 이것도 심지어 유닛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실은 트랜스레이션은 없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한 번으로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 번 또는 리플렉션 한 번으로 이제 그 사각형이 동일하게 또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8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보시면은 extra congruence, 그러니까 추가적인 합동을 대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영어를 좀 파고들어 본다고 한다면 피규어가 도형이 합동이다라고 나오죠. 자기 자신과 합동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congruences가 명사예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congruent는 합동이란 형용사입니다. 합동이다. 라는 형용사예요. congruence는 합동이라는 명사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추상명사라고는 해도 셀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합동이란 말은 추상명사라고 봐야겠죠. 셀 수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 합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엑스트라가. 근데 지금 보시면 8개의 합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합동이 근데 보시면은 자기 자신하고 합동일 수 있는데 당연히 자기 자신하고 합동인데 자기 자신하고 합동인 방법 자체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의 합동을 우리가 대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도형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도형 두 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도형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도형에 대해서 로테이션 하거나 레플렉션 하거나 트랜스레이션 하거나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자기 자신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하고는 당연히 합동 아니에요? 여기도 얘기했죠. 당연히 합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합동이에요,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물론 있죠. 항등 행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도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도 포함해서 돌려도 자기 자신하고 같아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 기본인데 90도 회전했는데도 자기 원래랑 같아. 180도 회전해도 원래 자기 자신이랑 같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도 변화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아지는 경우에 그러한 합동의 경우를 우리가 대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지금 정사각형은 피겨잖아요. 정사각형은 피겨인데 여기 세메트리는 피겨는 엄밀히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컨그루언스를 시메트리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컨그루언스는 합동이라는 건데 합동.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메트리는 대칭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대칭이라는 거는 도형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제 지금 제가 좀 10분쯤 넘어가는데 복습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뭐, 네, 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보면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피규어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자기의 속성으로나 반대말로 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로 할게요. There are eight symmetries in a square라는 것도. 그러니까 스퀘어에 정사각형에 8개의 대칭이 있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나 스퀘어 이꼴 시메트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자, 시메트리 이꼴 스퀘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즉 피겨 이꼴 컨글런스는 아니다는 거죠. 컨그루언스는 제가 봤을 때는 컨그런트 한 거잖아요. 컨그런트 한 거. 즉 얘기하면 쉽게 하면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저희 대상이 지금 원래 시작은 피규어였어요. 원래는 도형이었어요. 원래는 정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을 옮겨왔어요. 어디로 옮겨왔냐면 그 정사각형의 합동들 그 정사각형에 가만히 놔둬도 되고 거기다 뭐 회전을 하건 반사를 하건 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자기랑 똑같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러한 합동들이 8가지가 있는데 그 그러한 합동을 대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합동,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합동 말고 여러한 변화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합동을 우리는 대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8가지 대칭이 있다. 8개 대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것처럼 여기 시메트리 그룹, 정사각형의 시메트리 그룹, 정사각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정사각형이 소유한 정사각형의 성질인 그러한 대칭들의 묶음인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칭들을 모으면 대칭들이 집합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는 아니에요. 그죠? 구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연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타이틀은 이 그림에 대한 타이틀이지만 이미 이 그림상으로는 이 스퀘어에 대한 시메트리들 대칭들을 모은 거를 단순히 집합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어떤 연산을 부과해서 그룹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역력해 보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좀 관건이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연산이 그러면 이제 이 그룹이라고 치면은 자, 정사각형 피겨의 컹그런스인 특정한 컹그런스의 형태인 시메트리가 8개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 8개를 모아서 집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집합에 연산을 부과해서 우리가 이제 군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연산 어떻게 되냐면, 근데 조금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퍼레이션에 나온 이 오퍼레이션은 이 군의 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여기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느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요 로테이션, 리플렉션, 슬래시 이것도 오퍼레이션을 제가 불렀잖아요. 말을.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시메트리 그룹에 대해 이 시메트리 그룹의 연산이 뭐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말을 거기에 아껴두겠습니다. 그래서 아껴두고 여기는 변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 변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다음 이게 항등 변환이 항등 컨그런스인 거예요. 항등 컨그런스. 아무것도 안 한 거의 결과인 컨그런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결과인 시메트리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에 의한 시메트리, 회전에 의한 컨그런스인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R1, R2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여기는 수직, 수평, 그다음에 대각선 2개, 이 2개에 대한 이것도 대칭인데, 그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반사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변환 이렇게 있는 겁니다. 4가지의 변환, 4가지의 합동, 4가지의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 시메트리, 요게 한 시메트리, 아니 3개 시메트리, 이게 4개 시메트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에 대해서, 피규어에 대해서. 됐죠? 자, 이 시메트리 자체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냐면 A가 넣으면 B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각각의 함수가 혹은 각각의 시메트리가 정사각형의 포인트를 그 이 시메트리 하에서 그 시메트리가 함수니까 함수 하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점으로 쫙 옮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1은 90도 회전인 거죠. 그러면은 포인트를 다 90도 회전해요. 시간 방향으로. 사각형의 중심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라는 게 여기 보세요. 사각형의 포인트잖아요. 사각형 어디였죠? 여기 요거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여기 포인트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사실 꼭 꼭지점만 생각했었는데 꼭지점만이 아니라 여기 사각형이랑 모두 점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사각형 중심으로 이렇게 90도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펑션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는 사실 여기 변환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뭐 변환이나 뭐 함수나 그런 거죠. 그래서 A라는 점을 B로 옮기는 거죠. 그런 함수인 거죠. 그 시메트리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시메트리가. 맞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메트리는 그런 거다. 연산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껴두자. 그래서 시메트리는 함수다, 변환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또 다른 표현은 또 콩그런스긴 하죠. 그죠? 엑스트라 콩그런스. 셀프 콩그런스라는 말이 자꾸 저는 떠오르네요. 자기 자신을 합동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그룹을 우리가 이 시메트리를 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다이히디컬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디그리 4짜리 4차짜리 4차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그룹의 언더라인 셋은 시메트리 다 모으면 돼요. 8개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의 연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이 어, 아까 얘기했던 시메트리를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합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함수의 합성이 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미 함수를 많이 배우셨고 함수의 합성도 배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함수 합성이면 그냥 함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같이 하는데 같이 한다는 의미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순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가 함수 합성 연산 기호를 썼을 때 역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쓰잖아요. 그럼 B부터 하고가 A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A부터 하고 B부터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 합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지금 딴 얘기랑 딴 주제랑 연결된 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요새 양자 컴퓨팅도 좀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팅에 제가 이미 강의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미 한 헬로 월드 예제 보면은 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 하는 그 IBM에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툴킷이에요. 개발 환경이에요. 키스킷이라고. 근데 키스킷이
양자 프로그램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데 양자 회로라는 걸 써요. 양자 회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양자 회로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냥 틀을 만들어서 합시다. 그릇을 만들어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인스트럭션을 뭐 여기다 뭐 하라는 명령 같은 거죠. 이 회로에다 뭘 하라는 명령을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면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스트럭션이 일종의 아까로 보면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순서대로 추가하는 게 합성인 거죠. 컴포지션인 거죠. 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수학적인 게 여기에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저도 이거 떠오르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자, 근데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만약에 이건 그냥 예입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인스트럭션 자체도 일종의 약간 뭘 하는 거잖아요. 기능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를 합성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어제 배웠던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그룹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각각의 시메트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의 엘리먼트들이에요. 근데 그룹의 엘리먼트들을 이제 우리가 합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 그룹의 엘리먼트들을 연이어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 합성 기호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id면은 요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하게 되겠지만 이걸 오른쪽으로 생각합시다. 이걸 왼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id 동그라미 id id 합성 id면은 id하고 id 하는 거죠. 순서 이게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그죠? 예를 들면 r1 제 펜을 이제 쓰겠습니다. 펜을 써서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r자를 필기체로 쓰는데 되게 지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R1 합성. 네, 여기다 쓰니까 좀 이제 좋다. 여기 위에다 써야겠다. R1 합성 ID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쓰는 거는 R1을 먼저 쓰고 ID를 썼지만 합성할 때는 함수 합성을 할 때는 순서는 얘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ID를 먼저 하고 R1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컨비네이션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대칭, 이 합동, 이 함수 두 개를 아무렇게나 이 지금 총 몇 가지 8개이거든요. 8가지가 있는데 88, 64겠죠. 이 8가지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 합성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안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아니라기보다는 이 8가지 중에 한 개죠. 8가지 중에 한 가지인 시메트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이 안에서 어떻게든 돈다는 거죠. 이 함수 합성 자체가.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함수 합성 연산이 이 집합에 닫혀 있는 거죠. 집합이 사실은 요렇게가 한 집합이거든요. 8개 원소짜리. 근데 요게 이 전체 닫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닫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안에 있는 요 원소 두 개를 뭐 어떤 원소 두 개를 갖고 와서 연산을 해도 함수 합성이란 연산을 해도 결과가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8개 중에 한 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도 만약에 그럴 리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인스트럭션들이 종류가 좀 100가지쯤 있는데 이 100가지쯤 있는 거를 아무리 이렇게 시퀀스 순서로 합성을 해도 그게 결과적으로 이 안에 100가지 중에 한 개가 되면은 어, 뭐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컴퓨터 쪽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입니다. 그냥 여기는 워낙 유한 그룹이기도 하고 좀 특수한 그룹이기도 하면서 아마 이게 통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긴 그래요. 그 제가 그 읽었던 그 수학 교양서에서의 퍼뮤테이션 순열도 이거와 마찬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열이라는 게 어쨌든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뭐 2개 이렇게 바꾸거나 3개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데 그 바꾸는 그거를 아무리 해도 그 바꾸는 거에 합성을 하는 결과가 계속 그 안에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습을 했더니 더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이게 되고 그다음에 함수 합성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항등 시메트리가 항등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또 항상 존재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어제 했었어요. 어제 꽤 길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복습인데도 24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내용은 좀 짧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자, 그룹 공리의, 군 공리의 간단한 기초적인 결과들인데요. 제가 이게 말이 조금 뭔 소린가 하는데, 저 보세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모든 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룹이 뭐냐면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직접 그룹 공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게 조금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대시요 약간 이 관계 대명사가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대시 그룹을 꾸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이 아니고 요건 것 같아요. 팩트를 꾸미는 것 같아요. 그룹에 대한 사실 일반적인 그룹이랑 모든 그룹이 일반적인 그룹인 거죠. 일반적인 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중에 그룹 공리를 통해서 로부터 바로 유도할 수 있는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제가 subsum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다른 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포함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포함된다. 그래서 기초적인 그룹 이론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랍니다. 뭐 대단치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 결합 법칙 공리, 결합 공리를 할게요. 결합 공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면은 다음에 unambiguity는 뭐냐면 ambiguity가 애매함이잖아요. ambiguity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ambiguity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뭐 이런 거죠. 뭐가 확실하냐면 이런 겁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사실 괄호를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팩터가 3개인 경우에, 그러니까 3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3개 이상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괄호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괄호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 그냥 생략하는 거나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거 아마 전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등원이 유일하다. 그렇군요. 사실은 군 공리에서는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항등원이 유니크하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맞아, 그럴걸요? 그럴걸요? 예,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공리, 그룹 공리가 뭔지. 자, 어디였나요? 네. 제가 이거 지금 펜을 쓰고 있어서 마우스를 쓰면 안 돼요. 여기죠? There exists an element. 요게 공리입니다. 여기까지가 공리예요. 그러니까 항등원 공리라고 할까요? 네, 결합 공리, 결합법칙 공리, 항등원 공리입니다. 항등원 공리 여기 보시면 an element예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안 되는 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G의 그러니까 그 그룹의 그 언더라인 셋, 그 기저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써놓으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A는 뭐고 어떤 A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원소가 3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소위게 1, 2, 3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에 대한 항등원은 1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2는 3이고 뭐 예를 들면은 2에 대해 G에 있는 2라는 원소에서 만족하는 원소가 꼭 그 아까 1에 대해서 만족했던 그 2일표는 없다는 거죠. 그 요 일표는 요 말로는 그래요. 요 말로는 그냥 존재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모든 A에 대해서 똑같다라는 명제는 아니죠. 그죠?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닌데 실제로 해보니 유도를 해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저 항등원은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유니크하다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합에서 항등원도 그 집합의 원소여야 됩니다. 군의 기저 집합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냥 되면 안 돼요.
너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명도 있어요. 증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두 개가 있으면, 지네끼리도 항등원이니까 같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인버스도 유니크합니다. 인버스의 유니크는 통틀어서 한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인버스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그 그룹의 엘리먼트 하나에 따라서 그게 어떤 그 인버스가 있으면 그 대응하는 인버스가 한 가지라는 거,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가 두 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대요. 증명이 이렇게 풀고 싶죠? 저는 페르마는 여백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리를 결합 법칙을 잘 기억하고 자 결합 법칙 그다음에 항등 공리 항등원 까지 기억을 잘 하셨으면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 이 증명도 유도도 어, 너무 자 그다음에 어, 나눗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처음 본 내용이니까 그냥 쭉 보세요. 그룹에 A, B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룹의 엘리먼트라고 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그룹에 깔려 있는 집합의 원소란 뜻이긴 하지만 그냥 퉁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유니크한 솔루션 X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그죠? 방정식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그룹의 연산인 거죠. 그룹을 이루는 연산. 자, 근데 자 이렇게 연산이 있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방정식이 해가 x예요. 그러면은 x 해가 이렇게 풀면은 여기다 인버스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x는 이런 식이 돼요. 여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느낀 건 뭐냐면 9는 방정식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다. 좀 잘 갖춰진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자, 봅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G에 있는 모든 각각의 A에 대해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각 X에서 AX, 그러니까 A 닷 X라고 할게요. A 닷 X를 하는 거를 하는데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게 바이젝션, 그러니까 지금은 전단사 함수, 요새는 전단사 함수라는 말 안 쓰죠. 1대1 대응? 그죠? 예, 옛날 사람은 전단사. 전사하면서 단사라서, 단사가 인젝션이고요. 단사가. 전사가 서젝션이고요. 전단사가 바이젝션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표현은 그렇고. 그러니까 1대1 대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대1 인젝션이. 전사는 단사가 1대1, 전사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젝션은 1대1 대응 뭐 이렇게 한 거죠. 전사면서 단사인 경우. 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왼쪽 곱셈이라고 부른답니다. 바이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왼쪽 해석 아니 죄송합니다. 평행이동 트랜슬레이션 어쨌든 바이 A라고 한대요. 이건 그냥 트랜슬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 어쨌든 군에서는 연산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립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예. 뭐 성립 안 한다는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죠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원소들끼리는 되기도 하고 어떤 원소들끼리는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룹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사실 관심이 없다. 뭐 니네들끼리 뭐 순서를 바꿔서 왔다 가서 뭐 좌우 뭘 해서 뭐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나는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X의 왼쪽에 어떤 수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쫙 그 연산을 해석하는 거죠. 예, 여기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해서 오른쪽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연산을 쫙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원쪽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A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 곱하기, A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곱하기인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런 얘기만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게 있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A, B가 주어져 있다라고 와 있네요. A, B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A, B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X가 유니크 솔루션이 있다. 그렇겠죠. 유니크하게 있겠죠. 그러면은 영원히 유니크하니까, 그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A에 대해서 각각의 A에 대해서 여기서 each A라는 표현이 약간 조금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음, A가 G의 원소거든요. 그럼 A가 이제 G의 원소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쫙 있을 때 X도 이미 결정이 난 거거든요. 이것도 G의 원소입니다. 근데 A가 A에 대해서 쫙 A가 이제 결국은 정의역의 원소인 거죠. 함수 이상에서는 정의역이자 공역의 정의역 원소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거에 x.a를 한 거를 값으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값으로 하는 건데 값으로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젝션인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대1인 거는 단사인 거는 그럴 것 같아요. 또 유니크한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전사라는 게 매우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공역을 다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여기 이 함수가 x를 x.a를 하는 건데 x에서 x.a를 하는 건데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쫙 하는 건데 그 결과값이 이 g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빈 곳이 없다는 거죠. 재밌다. 예. 재밌다? 재밌다라고만 하기에는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왜 이게 디비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눗셈하고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디비전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멀티플리케이션 곱셈만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겠죠? 36분인데요. 좀만 해볼게요. 자, 항등원과 여권에 대한 그룹 공리와 군 공리는 약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항등원 과 왼쪽 인버스만 존재하는 걸로 약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쪽짜리 공리, 그러니까 그래서 종리 하에서는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왼쪽 좌항등원이 우항등원이기도 하고 좌여권이 우여권이기도 하다. 같은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원소에 대한 여권이 좌여권이 우여권이 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그룹과 같이 같은 구조, 정확히 같은 구조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지금 컬렉티블리 그 공리들이 더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 오, 이거 재밌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가 뭐냐면요. 얘네들인 거잖아요. 이게 복수잖아요. 그럼 얘네들인데 이게 뭐냐면 레프트 아이덴티티랑 레프트 인버스의 존재만 공리로 삼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의 풀 아이덴티티, 풀 인버스 공리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덜 공리가 이제 그러니까 더 늦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더 느슨한데 그 느슨한 공리들이 정확하게 그룹하고 같은 대조적인 구조를 정의한다는 거죠. 와,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으면 그 공리들이 더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와, 그래요. 자, 특히 지금 이 결합 법칙과 왼쪽 항등원의 존재만 가정을 하면은 레프트 인버스도 물론 가정해야겠죠. 그래서 결합 법칙, 레프트 아이덴티티, 레프트 인버스 요 세 개의 공리 약간 완전 그룹보다는 조금 원조 그룹보다는 약간 약화된 그런 공리를 가지고 하면은 와, 신기한데, 와, 그러니까 좌항등원이 우항등원이기도 하다. 오, 대박이다. 증명도. 증명하실래요? 증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답니다. 네. 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증명들이 다 이 세 개의 이 공리, 그래서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왼쪽
항등원의 존재, 그다음 왼쪽 역원의 존재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더 느슨한 루스의 비교형이죠. 그래서 더 느슨한 구조. 예를 들면 세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더 느슨한 구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런 거 말고, 세미그룹 같은 더 느슨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아이덴티티랑 반드시 라이트 아이덴티티 같을 이유가 없대요. 그렇군요. 네. 재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시간이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음, 세미그룹은 그룹보다 조금 조건 약할 거예요. 네, 조건 약할 거예요. 그걸 눌러보고 싶으면 이제 이 그림을 꺼야 되거든요. 끌게요. 세미그룹 한번 가볼게요. 세미그룹은 여기 있죠. 네. 네, 이것도 대수적인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결합법칙과 이항연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게 없는 거죠. 대박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그마가 아마 연산이 닫혀 있는 것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저 집합하고 언더라인 셋이랑 오퍼레이션 그 집합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닫혀 있는 클로즈돼 있는 그것만 딱 되는 게 마그마고 거기에 결합 법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세미 그룹이고 이 세미 그룹에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게 모노이드고 여기에 인버터블 여건까지 존재하는 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미 그룹도 직방으로 그룹을 오는 게 아닌 거죠. 의외로 그죠?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만 아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이쪽만 이제 좀 그 제가 한번 외웠었거든요. 외웠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세미그룹이 은근히 매우 느슨하네요. 그죠? 세미그룹이 그래서 항등원조차도 가정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런 경우라면 뭐 말도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 만약에 세미그룹이라고 한다면 세미그룹에 만약에 레프트 아이덴티티가 있다 한들 그게 라이트 아이덴티티랑 또 라이트 아이덴티티랑 같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세미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레프트 아이덴티티가 하고, 라이트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서로,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서로, 한다고 해도, 그게 그룹을 정의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G라는 집합이 EF 원소 두 개 있고요. 다 연산은 E는 F, E는 F 이렇게 했답니다. 닫혀 있는 건 확실하죠? 네, 됐습니다. 이 구조는 레프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원소가 라이트 인버스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연산은 결합부칙이 성립을 해요. 자, 결합부칙이 성립하면 일단은 세미 그룹이에요. 그죠? 반군. 반군이라니까 무슨 전쟁 반군 같은 그죠? 정부 반군 뭐 이런 그 반군 아니고 반만 그룹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 그런데 반군이네. 반군인데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거 설명 엄청 기네요. 결합식 생각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그룹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그룹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항등원이 없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왼쪽 항등원도 있고 오른쪽 역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른쪽 역원이 아니 항등원이 없어요. 복잡해. 자, 그러면은 군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왜냐면 군은 기본적으로 왼쪽 항등원 이퀄 오른쪽 항등원 이퀄 항등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면 얘는 뭐냐? 지금 봤을 때는 항등원이 유일하게 없으니까 네, 모노이드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머리 아파. 44분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못해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복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가는 거가 사실은 조금 나가는 게 조금 불만이기도 해요. 네, 근데 막상 저도 한 지금 44분 녹음했는데 이러고 나면은 상당히 기가 빠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루에 8시간 강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근데 좀 여기는 여러 명을 상대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할 필요 없다 보니까 장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점점 강의를 좀 많이 했던 시절에는 턱이 아프더라고요. 턱이 약간 빠지는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혼자 사니까 조용한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니까 턱이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